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동산 공시법 이론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이 3월 달이 되면 이제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치게 되죠. 그죠? 아마 처음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아보면은 초시생들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40점을 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3월 달에는 40점을 기준으로 하고 이게 4월 달, 5월 달이 되면 50점을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7월 달, 8월 달이 되면 60점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은 10월 달이죠. 그죠? 그러면 7월 달에 60점을 받아 놓으면은 10월 달 되면 누구나 80점 이상은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편안한 점수, 만족한 합격 점수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합격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맞는 문제는 계속 맞게 되고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게 돼요. 그럴 때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막판에 가면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럴 때는 오답 노트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그죠? 1번에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 중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다 하죠. 그죠?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변했다면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토지 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하게 되죠. 그러면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그거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죠. 그럴 때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죠.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에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눴어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곳은 잡종지다 틀렸죠. 그죠?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죠. 그럼 여기서 출제인이 물을 때는 운송을 묻는지 용출을 묻는지 이 차이입니다. 용출을 물으면 광천지, 운송을 물으면 잡종지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용출을 물었기 때문에 광천지가 돼요. 이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다 틀렸죠. 그죠? 국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천하고 국어의 차이가 뭐냐?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입니다.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천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이라면 국어가 되는 거예요. 3번에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틀렸죠. 그죠? 사적지에서 제외가 되죠. 그러면 종교용지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찰 안에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종교용지가 되죠. 그죠? 정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사적지인데 학교 안에, 공원 안에,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는 사적지에서 제외를 하죠.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는 종교용지가 되지 사적지가 되지 않습니다. 4번에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급유, 송유 시설이죠. 그죠? 그러면 주유소 용지
틀렸죠. 그죠? 공장 용지가 되죠. 핵심은 공장 안에 이렇게 나오면 이유야 불문하고 전부 다 공장 용지가 됩니다. 그럼 공장 안에 기숙사는 대가 아니고 공장 용지고, 공장 안에 의료시설은 대가 아니고 공장 용지죠. 그죠? 5번에 국토의 경위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 공은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은으로 한다. 맞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지상경계청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 이래 나와 있네요. 1번에 소재 맞죠. 그죠? 우리는 모든 장부, 그게 대장이든 도면이든 경계점 좌표 등록부이든 지상경계점 등록부이든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소재와 지번이죠. 그죠? 자,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의 지목 맞아요. 3번에 보니까 경계점의 설치 비용 이런 거는 등록하지 않죠. 그죠? 그럼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입니다. 그럼 이 3번에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두 가지를 낼 수 있어요. 하나는 뜻을 냅니다. 어떻게 내느냐?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 이걸 보기 속에 띄워요. 맞죠? 그죠? 두 번째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물어요. 그래서 7개인데 저는 항상 소재와 지번은 묶어버리는 거죠. 소재와 지번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이 7개의 종류는 외워두셔야 해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에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면적 측정한 값이 567.253으로 나왔을 때 토지 대장에는 어떻게 등록하느냐 이래 나와 있죠. 이거는 567.3이죠. 그죠? 3. 자,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도면의 축척은 크게 7개로 나누죠.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입니다. 이걸 2개로 나누죠. 그죠? 그럼 2개로 나누면은 600분의 1과 경계점 좌변으로를 비치하는 지역과 1000에서부터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2개로 나눠요. 나눌 때 여기는 지금 600분의 1이죠. 그럼 여기에 해당을 하죠. 그죠?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는 여기가 제곱미터거든. 이하 한 자리는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를 반올림하는 겁니다. 이게 0.0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키는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5가 아니죠. 5, 3이죠. 그죠? 그럼 5보다 큰 겁니다. 큰 거. 그러면 올려야 되죠. 그럼 이 숫자가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567.25와 567.253의 차이를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5로 끝났을 때 뒤에 숫자가 없죠. 그죠?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짝수면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5로 끝난 게 아니라 5, 3이죠. 그럼 5, 3은 5보다 크죠? 그럼 바로 올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대리군 등록부와 공유지 연명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걸 모두 고른 것은 일어났죠. 기억에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을 하죠. 여러분들 대지권은 집합건물이고 집합건물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아파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건물의 명칭 이렇게 나오죠. 이게 레미안 아파트 이라면 돼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맞네요. 그죠? 이거는 맞네요. 토지의 고유번호 맞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때
토지의 고유 번호와 필지별 장 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안 하죠. 나머지 장부에는 등록을 다 해요. 따라서 토지의 고유 번호는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는 등록합니다. 도면에는 등록을 안 하죠. 리얼의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게 대지권 등록부죠. 그럼 여기서 기억하고 리얼을 하면은 이거죠.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이렇게 되잖아요. 집합 건물은 여기 써야 되죠. 그죠? 레미안 아파트, 이게 건물의 명칭이고 101동 1701호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죠. 그럼 이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는 대리권 등록부에만 등록해요. 그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이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공유지와 대리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출지인이 항상 물을 때 이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인데 1순위로 묻는 거는 대리권 등록부를 물어요. 그 물을 때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물을 수 있거든. 그 차이점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럼 차이 나는 거는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지권의 비율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출제윤이 물을 때 대지권의 비율이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대지권의 비율을 어디에다가 등록하느냐고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 글자가 대지권, 대지권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지권의 비율은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아파트 토지에 대해서 갖는 지분을 말하는 겁니다. 지분.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는 여기까지만 기록하면 돼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여기까지만 기록하면 돼요. 그러나 집합 건물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미안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 101동 1701호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그러면 핵심은 이 두 개만 딱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즉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는 대리권 등록부에만 등록한다. 이래 이해두면 돼요. 자, 6번에 법에서 규정한 도면의 축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1번에 보니까 1000분의 1 오네요. 그죠? 5.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인데 지적도에서는 7개를 다 써요. 임야도에서는 2개만 써요. 그러면 지적도의 종류는 7종이고 임야도의 종류는 2종이에요. 2종. 그럼 여기서 1500은 없어요. 2000도 없어요. 2500, 5000도 없어요. 1000분의 1은 있죠. 그죠?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이네요. 도시개발사업 신고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그죠? 도시개발사업에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20일 이내에 한다. 틀렸죠. 그죠? 20일이 아니라 15일. 그래서 토지 이동의 날짜는 3개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15일, 등록 말소는 90일, 나머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은 60일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시도리사에게 신고한다. 틀렸죠. 그죠?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죠. 따라서 당연히 토지이동 신고, 도시개발사업 신고도 지적소관청에다가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이동은 공사가 착공된 때 틀렸죠. 그죠? 공사가 착공이 아니라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착공은 시작이고 준공은 끝났다는 겁니다. 5번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요 있다가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토지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사업자가 들어가면 소유자는 할 수 없어요. 사업자가 들어가면은 그게 도시개발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농어촌 정비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사업시행자가 있고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네요. 자, 8번에 자, 지력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 시기로서 옳은 것 일어났죠. 그죠? 기억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력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죠. 그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죠. 이 두 개의 지문은 아주 중요해요. 출제위원이 아주 출제를 자주 합니다. 34회도 여기에서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에 지적기준점 성과 열람 발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일어났죠. 지적 삼각점 성과 국장은 틀렸죠. 그죠?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에다가 열람 발급을 신청하죠. 이번에 지적 삼각보도점 지적 도근점은 지적 소관청이 한다. 맞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탁 풀 때 어떻게 푸느냐면은 지적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보도점, 지적 도근점 3개가 있거든. 이 3개를 2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2개로 나누면 지적 삼각점이 하나, 지적 삼각보도점, 지적 도근점이 하나예요. 그럼 밑에 거를 먼저 공부합니다. 지적 삼각보도점과 지적 도근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답은 지적 소관청 1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지적 삼각점은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도 되고 지적 소관청도 된다. 여러분들 열람 발급은 공개거든. 공개는 다양해야 좋아요. 그래서 시도지사도 되고 지적소관청도 돼요. 이 문구는 있잖아요. 과거에는 출제를 잘하지 않았어요. 최근 5년 동안의 시험 3번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를 하더라도 3개를 2개로 딱 분류를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을 할 때 축척 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축척 변경을 하려면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인데 이걸 500분의 1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구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승인을 신청할 때 서류를 제출해야 돼. 그 서류가 축척변경 사유서, 주민에게 동의를 받았으니까 동의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 그럼 의결서 됐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토지 이동 정리기에서 여러분들 축척 변경 승인 신청이라는 거는 축척 변경 시작입니다. 시작. 그런데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는 토지의 표시가 변했을 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끝났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는 승인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에 지번 등 명세. 자, 이거를 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시험에 출제를 할 때 이렇게 출제를 한 거에서 축척 변경 시행 공고를 해. 그럼 공고 사항이 4개가 있어요.
그걸 출제를 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확정 공고를 하거든. 그럼 확정 공고 사항이 4개예요. 이거는 요거는 34의 시험 문제고 이거는 33의 시험 문제. 그럼 이제 하나 남아있는 거는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5개예요. 그러면 이거 출제했고 이거 출제했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출제될 차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 일어났죠.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청량 또는 청량 검사를 하는 경우 청량 기간은 5일이죠. 그죠? 검사 기간은 4일이에요.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법으로 정해놨다. 그런데 지적 청량 의뢰인과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합의를 해서 별도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 경우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한다. 요 숫자를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그죠? 기억에,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이야 틀렸죠. 그죠? 5명 이상 10명 이하예요.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적에서 위원회는 3개가 나와요.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이 위원회 위원은 숫자가 똑같습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 그럼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네요. 그죠?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7일 전까지 통지한다. 틀렸죠. 그죠? 7일이 아니라 5일이죠. 5일. 그럼 이것도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에 중앙지적위원회 간사는 지적의무 담당 국장이 임명한다. 틀렸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어요. 그죠? 위원장은 지적의무 담당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지적의무 담당 과장이죠. 과장. 간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의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틀렸네요. 그죠? 리얼에 지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 임기는 아니다. 틀렸죠. 그죠? 포함이 아니라 제외죠.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장, 과장,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입니다. 따라서 위원만 임기가 있지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모두 틀린 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위 확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등기 파트네요. 그죠? 자, 보면은 같은 구는 순위 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는 접수 번호에 의한다. 맞네요. 자, 근데 2번을 보니까 이렇게 나죠. 갑구, 을구죠. 그죠? 갑구, 을구니까 다른 구잖아요. 다른 구. 그럼 순위 번호 틀렸죠. 그죠? 순위 번호가 아니라 접수 번호죠.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 을구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갑구 이렇게 보면 구가 같아요. 구가 같으면 순위번호를 갖고 따지죠. 그죠? 자, 을구 이렇게 보면 자, 구가 같죠. 을구 그럼 순위번호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갑구와 을구는 구가 다르잖아요. 구가 달랐을 때는 접수 번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항상 날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접수 연월일, 접수 번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날짜를 쓸 때 접수 연월일 까지만 쓰면 되지 왜 접수 번호까지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갑구와 을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번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표제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표제부에는 접수 연월일은 기록하지만 접수 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구분 건물에서 대리군에 대한 등기록에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리군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죠. 그죠? 이 해당 구라는 게 갑구, 을구입니다.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일 수 있죠. 갑구로 가죠. 대지 사용권은 지상전세 임차권일 수도 있죠. 을구로 가죠. 그러면 갑구와 을구니까 구가 다르죠. 다르면 접수번호로 간다. 맞는 지문이 되네요. 그죠? 4번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이고 같은 주등기,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변호사나 법무사 아닌 자는 위임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우리나라 등기는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신청이 있었을 때 방문 신청의 대리는 제한이 없죠. 그죠? 그러나 전자신청의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 이 변호사, 법무사를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자신청에는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여기서 명의인이라는 것은 소유자입니다. 그죠? 법인 아닌 사단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종중이거든. 그러니까 어성김씨 종친회가 종친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소유할 수 있죠. 그때 소유자는 종친회가 소유자입니다. 종친회 회장, 대표자가 소유자가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여러분들 매매를 하면은 매도인은 양도세, 매수인은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과세 자료를 보내어야 돼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제출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은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결론은 학교는 등기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하고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사립학교는 재단 이름으로 하죠. 학교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재단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네요.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매도인 갑이 사망을 했다면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갑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죠. 여러분들 이 말을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아버지가 매매했어요. 그 아버지가 매매 대금 받고 자 매매 받는데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해버렸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는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자식이 등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망자가 나오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등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산자가 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14번에 4번이에요. 15번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니까 등기 대상 아닌 겁니다. 아닌 거. 그럼 1번에 보면 자기 지분만에 소유권 번호 등기할 수 없죠. 그죠? 하천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죠. 자, 여기서 조심할 때 하천은 안양천, 중량천, 도림천입니다. 하천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하천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어.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을 조심해 봅니다. 가처분 명령에 의한 등기를 단독, 이거는 오죠. 자,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는 출제인이 물을 때 가처분을 묻는지 가처분 명령을 묻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가처분, 우리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거는 관공서의 촉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처분 명령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를 신청 이래놨죠. X죠. 그죠? 가압류는 촉탁으로 하죠. 그때 우리가 쓰는 말이 이 말이죠.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하한다. 가압류는 촉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전부 다 촉탁으로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촉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 구분건물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모르기 신청할 때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동시에 한다. 오죠. 그죠? 두 번째,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에 한다. 맞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2개죠. 그러니까 101동, 1동의 표제부가 있고 1701호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드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전유 부분 등기부이다. 그럼 여기 보니까 대지권의 표시 이래 나오잖아요. 따라서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 표제부에 기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일동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고 여기 있는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이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입니다. 대지권의 표시인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에 들어가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구분건물 대지권의 변경이 있었을 때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키를 잡을 때 이렇게 딱 잡습니다. 집합건물은 표제부를 배우느냐 갑골구를 배우느냐 표제부를 배웁니다. 갑골구는 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갑구얼구의 변동사항은 개인이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파트는 개인의 성격이 강하느냐 공동의 성격이 강하느냐 공동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집합건물, 구분건물은 표제부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표제부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아파트 주민 전체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가 가서 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대표자 혼자 가서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다시 하면 표제부는 있죠. 표제부는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갑구얼구에서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표제부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다른 사람이 대위 신청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을 딱 지을 때 아파트 표제부는 주민 전체가 가서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대표자 혼자 가서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그럼 항상 이 끝글자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토지의 소유권이 대리권인 경우에 대리권에는 뜻의 등기가 있는 기록에 저당권 설정 등기라서 있다. 요 있다가 틀렸죠. 그죠? 없죠. 집합 건물은 토지다로 건물다로 분리 처분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본다면 자 보세요. 여기에 1701호가 있죠. 이게 1701호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이라고 봐요. 그러면 1701호 소유자는 이 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대지 사용권이고 이
대지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입니다. 그럼 이 소유권은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해요. 그럼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는 거예요. 이 5,000분의 77이라는 말은 아파트 토지 이 면적이 5,000이다 이 말. 그 중에 1,7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갑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분리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1,701호를 갑이 을에게 매매하면은 여기 있던 갑이 갖고 있던 이 지분도 을에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이 건물만 소유권 이전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물만 저당권 설정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여기도 자동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게 대지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일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소재, 지분,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를 기록한다. 5조. 자, 여기 여러분들 볼 때 우리는 101동이 있고 1701호가 있죠. 그럼 101동의 표제부가 있고 1701호의 표제부가 있거든. 그럼 101동의 표제부를 본다면 이게 101동의 표제부예요. 그럼 여러분들 좀 전에 여기에 보니까 전유 부분에서는 이 글자를 대지권의 표시였지. 근데 여기는 일동이잖아. 일동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일동의 소재, 지분,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죠. 결론은 소재, 지분, 명칭은 일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유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자, 17번에 등기 필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등기 필정보 제공은 의무자가 하잖아요. 두 번째, 등기 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이게 34회 시험의 답이었는데 여러분들 등기필 정보가 이게 등기필 정보예요. 그럼 여기에 스티커가 있죠. 이걸 탁 떼어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확대를 시킨 게 이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 봅니다. 여기가 이쪽이죠. 여기가 이쪽이죠. 그럼 요 위에 거를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아래 거 있죠. 이 아래 걸 등기필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 속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등기필 정보에는 일련번호, 비밀번호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할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이 통지한다가 틀렸죠. 그죠?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죠. 자, 그림으로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이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를 했어요. 이때 을이 있잖아요.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져와. 그럼 이 등기가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병 채권자가 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키는 등기를 신청한 자는 병이잖아요. 병. 채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자는 누가 됩니까? 을입니다. 그러면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정상적인 등기라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된다. 그러나 신청은 병이 했어요. 명의는 을입니다. 을이 등기를 신청했지만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을이 신청한 게 아니라 병이 신청한 겁니다. 따라서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는 주지 않아요. 등기 완료 통지서만 줘요. 신청은 병이 했고 명의는 을입니다. 그래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이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를 통지를 하거든. 이때는 신청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본인이 등기 신청했다 그럼 본인한테 주는 거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했다 그럼 대리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했다 그럼 법인의 대표자한테 주는 거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 관리인했다 그럼 대표자 관리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 재교부를 받을 수는 없다. 한번 딱 작성을 하면 끝이죠. 재발급은 안 되죠. 그죠? 자, 18번에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전한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틀렸죠. 그죠? 이해관계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전세권 말소 등기, 이게 주등기입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전한건 부기등기지, 부기등기. 그 말은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기등기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면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럼 이 전세는 갑하고 을하고 했어요. 이때 을이 병에게 전세의 건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자, 그러면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 그럼 이거는 을하고 병하고인 거예요. 자, 이때 전세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다면 이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해야 되거든. 전세가 말소가 되면 이 부기등기도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거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말소가 되는 거예요. 성낙서가 안 들어가면 말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말소할 때는 성낙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자, 전세권이 말소가 됐죠. 그럼 이 부기등기는 말소 등기해야 소멸하느냐, 안 해도 소멸하느냐, 안 해도 소멸하죠.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주등기가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주등기를 말소를 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걸 이해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한다. 맞죠? 그죠?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는 4개입니다.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의 변경, 멸실. 이 부동산 표시의 변경과 멸실은 표제부야죠. 표제부는 항상 대장을 먼저 고치죠. 그죠? 4번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였을 때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맞아요. 2024년 2월 1일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맞죠? 이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할 때이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에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그죠? 자, 등기관은 이랍니다. 결정 또는 처분의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틀렸죠. 그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그럼 항상 이 1번, 3번은 있잖아요. 끝을 갖고 묻습니다. 마지막을 물어요. 두 번째, 이의신청은 이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저 이의신청에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자, 근데 3번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를 갖고 이의제기할 수 있냐? 그거는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없다. 그래서 항상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신사실, 시인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4번에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요 있다가 틀렸죠. 그죠?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어. 등기 실행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어. 여러분들 이해를 이렇게 하세요. 당사자가 있다면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은 전부 다 제3자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도 제3자예요. 이때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는 등기부 상에서 따집니다. 즉 등기가 되어 있어야 이해관계네요. 그럼 여기는 각하 결정이니까 등기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럼 이해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실행이죠.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죠. 그럼 제3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각하 결정의 제3자는 X, 등기 실행의 제3자는 O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등기간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등기소에 이의신청 틀렸죠. 그죠? 이의신청은은 지방법원에다가 하고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하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어졌네요. 20번에 소유권 모르는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 틀렸죠. 그죠? 소유권 보존이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어요. 이게 규약상 공용부분이거든. 그러면 규약상 공용부분을 폐지했다는 말은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매매한다. 매매. 그러면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이 있죠. 산 사람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왜? 공용 부분이었을 때는 표제부밖에 없거든. 그럼 이제는 전유 부분이 되었으니까 표제부, 갑구를 만들어야 돼요. 이 갑구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취득한 자,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한다. 이 말. 자, 이번에 토지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 유증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 없다. 요 없다가 틀렸죠. 그죠? 왜? 포괄 유증은 187조가 적용이 되죠.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유증자가 사망만 하면 포괄 수증자는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미 내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 수증자 명의로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3번에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항상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는 토지, 건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고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란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려면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국세, 지방세,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이렇게 나눌 수 있듯이 그러나 건물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은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려면 건축 허가가 나와야 돼요. 준공 허가가 나와야 돼요. 그 건축 허가, 준공 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어주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4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에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면 직권으로 소유권 모르는 게 한다. 맞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네요. 5번에 소유권 모르는 게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한다. X죠. 그죠? 소유권 모르는 게는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등기 원인이 있죠. 이게 등기 원인이고 이게 등기 원인 일자입니다. 이 원인과 원인 일자는 소유권 여기 보세요. 2번부터 있어요. 1번은 없어요. 왜냐?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게 소유권 보존이거든. 이 소유권 보존은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 이해하면 돼요. 21번에 공동소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신탁 등기의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공유 틀렸죠. 그죠? 합유죠. 그죠? 자, 여러분들 공동 소유는 공유 아니면 합유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이때 공시법 시간에는 합유는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한다. 이 전원 명의가 공동 명의고 이때 합유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 등기에서 나와요.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그때 공유를 하느냐 합유를 하느냐 합유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틀렸네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신청입니까? 공동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공유물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공유자 전원이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입니다. 그럼 공동하면 O, 단독하면 X. 그럼 여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라니까 O죠. 그죠? 그러면 다 띄거세.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이죠. 그러면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한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리얼에 합유자가 여러 명일 때 한 명이 사망했다. 그럼 지분이 변경이랬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느냐 합유명인 변경 등기하느냐 변경이죠. 자, 키를 잡을 때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죠. 공유에서 지분이 변하면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이죠. 합유에서 합유자가 변하면 합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전을 못 해요. 그럼 이때는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소유권 이전이 오면은 X, 합유 명인 변경이 오면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X네요. 그죠? 합유 등기를 하는 게 합유자의 지분 비율이 기록돼야 된다. X죠. 그죠? 합유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죠. 그죠? 공유가 지분을 표시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2번에 용익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지상권 등기를 할 때는 목적과 범위를 기록한다. 맞아요. 그죠? 5개 이상일 때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한다. 맞죠? 자, 3번에 전세권은 1필의 토지 또 혹은 일동 건물 위에 동일한 범위 내에 2개 이상 전세권을 중첩적으로 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가장 쉽게 말하면 전세 준 집을 다시 전세 줄 수 있냐? 그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전세는 이중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차임이죠. 그죠? 임차권에서는 차임이 필요적이죠. 보증금이 필요적이 아니죠. 그죠? 5번에 지역권의 경우 성역지 등기 기록의 설정의 목적 범위를 기록한 후 요역지의 기록에도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지역권 등기는 2번을 한다. 그럴 때 이렇게 하죠. 성역지에도 하고 요역지에도 하는 거예요. 성역지는 부동산 일부도 되죠. 그러나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여야 돼요. 성역지는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을 하죠. 그런데 이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죠. 그 다음에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하고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교차 표시해 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23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서 건저당권 설정할 때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한다. X죠. 그죠? 여기서 변제기와 이자는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재다 이 말이에요. 건저당권에서는 기재사항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건저당권에는 변제기와 이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그럼 바로 1번이네요. 2번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때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쉬운 예로 쌀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비를 쓸 수 있고 쌀 한 가마 30만 원 기록하는 거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부기등기. 우리가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주등기죠. 지상권과 전세권, 소유권 이외에 저당이 들어오면 부기등기가 되죠. 그죠? 4번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자, 작년에 기출문제 답이 이거였거든. 채무자는 성명 주소는 기록을 하죠.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죠. 왜? 채무자는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에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한다. 우리가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구분하여 기록하느냐, 단일하게 기록하느냐, 단일하게 기록하죠.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그래 이해두면 돼요. 자, 24번이네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 전세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죠.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를 이전하면 부기등기죠.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핵심은 소유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주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부기등기 하죠. 그러면 1번은 기억은 틀렸네요. 가등기로 보존한 등기 청구권이 정지조건부 청구권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할 수 있고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할 수 없다. 그럼 이것도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촉탁 있는 거는 각하할 수 없다. 각하할 수 없다는 거는 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죠. 오죠, 그죠?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오죠, 그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X죠, 그죠? 그래서 본등기를 금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그걸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는 각할 수 없다니까 O가 되네요, 그죠? 리얼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X죠, 그죠?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죠, 그죠? 않죠. 자, 이거 조금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말소한다 이러면 틀렸어요.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를 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O죠, 그죠? O. 그럼 이거는 O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 리얼이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보면 이렇게 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본등기를 했거든. 그럼 본등기를 하면 이 가등기를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이기 때문에 본등기가 순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이 가등기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래 이해두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모의고사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점수에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초시생은 40점만 받으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를 더 공부하셨다면 최소 60점은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풀이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